모든 것을 이긴다 스테디84입니다. 저는 이런 배달 관련으로 영상을 몇 편 올렸습니다. 다행히 저희 영상을 보고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조회수 1.2천회, 조회수 1.4천회, 그러니까 2200번을 봐주시고 1400번을 봐주셨습니다. 자, 네이버에 보면 배달세상이라는 카페가 있고요. 여기 보면 그 특정 출금이 막힌 그런 회사에 대해서 글을 쓴 것들이 있습니다. 자, 7월 30일부터 해가지고 7월 15일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도 역시나 그 회사를 믿으면 안 되는 이유 등등등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탈출은 지능순, 이런 지금 사태에 대해서 탈출은 지능순 같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달된 기사들 갤러리에도 왜 땡땡땡땡은 출금을 막았는가라는 글들도 올라왔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달대행 업체가 있고요. 상점이 있고 배달 기사가 있습니다. 자, 상점은 배달대행 업체한테 배달 예탁금을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적립금이라는데 뭐 10만원이면 10만원 입금을 하죠. 그러면 상점은 이제 어플에다가 배달을 띄웁니다. 그러면 출발지는 상점이 되고 도착지는 손님의 주소가 되겠죠. 그러면 이 배달대행 업체는요, 그 기사들에게 배달을 중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달기사가 완료를 하면 상점에서 받은 이 배달 예탁금을 가지고 있다가 건당 수수료, 그러니까 뭐 몇백 원을 제하고 남은 돈을 배달기사한테 주겠죠. 배달기사는 물건을 픽업하러 가고, 그래서 상점은 이 배달 예탁금을 배달대행 업체한테 주는 거고요. 이 배달대행 업체는 이 배달기사가 배달을 끝나고 나면, 완료를 치고 나면 그 배달 금액을 받고요. 건당 수수료를 정산한 다음에 그 돈을 받습니다. 상점은 배달 예탁금을 이 배달대행 업체한테 입금을 했어요. 입금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배달기사는 물건을 픽업을 하고 완료까지 쳤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배달하고 난 다음에 돈이 예를 들어 3,000원이면 건당 수수료가 200원이다. 그러면 2,800원의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돈을 인출해야 되는데 인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뉴스에도 떴고, 어떤 분은 1,000만원 이상의 이 예치금이 있는데 인출을 못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다트라는 곳을 한번 만나플래닛에 들어가 봤습니다. 만나플래닛에 들어가 보니까 자산 총계는 36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부채 총계는 450억 정도 됩니다. 대략 한 8, 90억 정도가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나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산 총계는 560억인데 부채 총계는 610억입니다. 즉 50억 정도 차이가 나고, 조선일보에서 만나플러스 보호 예치금 면목으로 라이더 수수료 출금을 제한했다. 지난해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5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기사들에게 줄 돈을 어디서 가지고 올 수 있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고요. 배달 라이더들은 배달 수수료를 적립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라 이렇게 출금을 하는데, 잦은 출금 제한 등으로 서비스가 불안정해지자 인출수요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돈을 앞으로는 인출 못할 것 같으니까 업체에서 정해진 그런 인출할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이상을 기사들이 인출할 수 있으니까 인출을 하기를 막았다는 겁니다. 일대하면서 캐시를 왜 적립해 놓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적립해 놓냐, 돈이 생기면 그때그때 빼지 왜 적립을 해 놓냐라고 하니까 한 번 뺄 때마다 출금 수수료가 있다. 매일 빼는 것보다 주 단위로 빼는 게 낫다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기사님들 취향 존중이니까 제가 뭐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누구는 뭐 100만원 혹은 누구는 그날 뺀다. 뭐 그거는 기사님들 사정이니까 제가 뭐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상점도요, 업체한테 입금을 할 때는 몇백 원의 수수료가 들어요. 그래서 한 번에 10만원이든 50만원의 돈을 넣습니다. 왜? 한 번 입금할 때마다 300원의 돈이 빠져나가요. 예를 들어 10만원 입금하면 99,700원의 돈이 입금이 되는 거와 똑같은 이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사님들 중에도 인출하게 되면 몇백 원의 돈이 나가기 때문에 차라리 어느 정도를 모은 다음에 하자라고 하는 기사님들도 계십니다. 배달 대행 업체들이 IPO를 통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코로나 시절과 지금 이 IPO를 통해서 가격 차이가 계리율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 판매를 하지를 못했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메시코리아 있고 바로고 있고 생각대로 있습니다. 자, 2018년 그리고 2021년이죠. 2018년, 2021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코로나가 있었고 비대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아무래도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재택에서 일하면서 이런 배달 음식을 시킬 수도 있었죠. 그리고 비대면이다 보니 밖에 나가서 홀 있는 데서 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마트 가서 어떤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간편하게 배달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코리아 기준으로 2018년에는 투자 가치가 2,200억이 21년에는 8,000억이 됩니다. 3배 이상이 올랐죠. 자, 바로고 같은 경우도 2018년 567억의 가치를 받은 회사가 2021년 3,500억, 생각대로가 2,000억에서 2020년 3,900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3년 기간 동안 2배에서 최대 4배 가까이가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배민이 앞서가고 있어요.
자, 쿠팡이츠도 있고 요기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HY, 옛 한국 야쿠르트가 옛 메시코리아, 그러니까 불응을 인수를 했죠. 본격적으로 역시나 최저 수수료를 내걸고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그리고 한국 야쿠르트조차도 이 시장에 뛰어든다는 거. 1년 만에 4,200억 흑자낸 배민, 압도적 1위의 독식, 나머지는 다 적자. 문제가 뭐냐면요, 배민만 흑자예요. 4,200억 흑자입니다. 근데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적자예요. 근데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가만히 보고 있겠냐? 아니죠. 또 치킨게임 하겠죠. 왜? 점유율을 끌어올려갑니다. 그러면 배민은 또 가만히 보고 있...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회사들이 아닌 업체들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점점점 출혈 경쟁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은요, 2021년 그 당시보다 가치를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출혈 경쟁이 생기고, 지금 배달 시장은 점점점 규모는 커지는데 배달 업체들, 플랫폼 업체들은 수익성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아의 형제들이 3조 원 가까운 매출과 4,20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사실상 독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업체들은요,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지점을 보면 많은 회사들이 전보다는 수익이 줄어들고 있고, 내가 배달 기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약간 올림픽이라 조금 늘어났는데 그래도 2020년, 2021년에 비해서는 배달 주문이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가게들이 폐업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배달앱 사용자 수를 보면 배달앱 민족이 2,170만 명이고요. 2위, 4위인 쿠팡이츠, 요기요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위와 2위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쿠팡이츠는 역시 이 배민의 민족의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해서 역시나 출혈 경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일반 배달대행 지점들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왜? 많은 기사들이 배민 커넥트로도 많이 넘어갔고요. 그리고 일반 지점의 배달대행 뿐만 아니라 이런 커넥터와 동시에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단가가 더 좋을 때는 당연히 일반 지점 배달대행 업체 지점의 코를 잡는 것이 아니라 배민의 코를 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 반응은 배민이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는 사이 경쟁사인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는 거죠. 근데 요기요와 쿠팡이츠가 이 정도인데 일반 배달 대행업체는 더 안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땡땡 지사장님에게 들은 피셜 폐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전에 배달 대행 프로그램 타 프로그램으로 교체를 했지만 지사장님에게 아직 묶여있는 돈이 있다. 더 웃긴 건 안 빼다 원천세까지 빼간다. 난 인출 성공하고 나서 만나 플러스 그만두었다. 은행 뱅크런 사태처럼 기사를 전부 출금만 할 텐데 큰일 났네. 인터넷 기사 보면 시스템 개발 중 어쩌고 하면서 핑계대고 정상화된다라고 한다. 믿지를 못하겠다. 만나 출금 선착순 질문합니다. 만나 플러스 출금이 30만원까지 10시에서 22시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출금 신청하면 안 들어와서 보면 시장 금액이 다시 들어가 있네요 라고 합니다.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된다 합니다. 그리고 금액도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8월 1일부터는 정상화된다라고 하죠. 한번 기대해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영웅 티켓팅도 아니고 혹은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도 아닌데 무슨 선착순이냐, 내가 원하면 인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불거지니까 더욱더 여기 속한 기사님들은 더욱더 걱정이 되고 빨리 인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KBS 뉴스에서 취재 결과 주 한 도시에만 기사가 1,200명이 등록이 되었고 여기서만 8억 원 가까이가 미정산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성 및 현금성 자산은 5억 2천만 원을 만나 코퍼레이션은 가지고 있죠. 지난해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5억이란 말입니다. 근데 전주시 한 동네만이 8억 원 가까이 미정산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3만 3천 명의 기사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땡땡땡땡을 검색을 해보면 연관 검색어에 출금, 본사, 주식 등등등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운행 건수는 1,500만 건, 배송원은 3만 3천, 전국 대리점 수는 1,600개, 전국 가맹점 수는 6만 개라고 합니다. 배달 대행에 뛰어든 대부분의 기사님들은요 생계형입니다.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삽니다. 그리고 배달 기사님뿐만 아니라 그 배달 기사님의 수익으로 먹고 사는 가족들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하루빨리 출금 정상화를 해서 기사들이 돈을 인출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 큐테는 빨리 업주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티몬 위베프 대표
승인 없이 자금을 썼다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 배달대행 본사도요, 이런 의심을 안 받으려면 지금 당장 출금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리고 하루마다 선착순이 아니고 일정 금액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면 그 돈을 다 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 영상은요, 공익적인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